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뜨개 친구들, 저의 랜선 뜨개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 잡고 뜨개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카메라 켰어요. 이게 브이로그는 그때그때마다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찍게 되는데, 뜨개 수다를 저는 오히려 더 유튜브 하기 전에는 더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원래도 또 떠드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 진짜 외로울 때 뜨개수다 찍으면 정말 잘 찍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브이로그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뜨개수다가 오히려 더 좀 찍는 게 이렇게 딱 각 잡고 찍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랑 그 밖에 저의 뜨개 관련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 프랑스에 살면서 제일 큰 게 외로움이거든요. 한국 친구들도 다, 저희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고, 여기서는 친구 사귀기도 좀 힘들고, 같은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진정한 친구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서로 뭐 각자 가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같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리고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항상 그리워하고,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에서 살았던 제 생활을 너무 그리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좀 외로움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런 이 뜨개 생활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더 소통하고 싶고, 내가 하는 뜨개를 같이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포도거든요. 이걸 좀 먹으면서 할게요. 그래가지고 뭔가 같이 소통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커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의 삶을 공유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활력소를 주려고 사실 시작한 것도 있어요. 여기서 사는 삶이 되게 단조롭거든요. 사실 한국은 모든 게 다 싹싹 좀 빨리 변하고 빨리 지나가고, 생활이 좀 바쁘고 정신없고 막 그렇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모든 게 다 슬로우 모션이에요. 모든 행정 업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각 사람들이 사는 그 생활 습관 같은 것도 다 옛날 그 스타일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쩔 때 보면 여기 뭐 80년대 아니야, 90년대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느리게 흘러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한국에서도 바쁜 데에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완전 파리 중심지도 아니고 파리 외곽도 아니고, 저는 리옹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리옹이 이제 두 번째 도시라고 해서 파리보다는 그 다음으로 큰 도시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많이 작아요. 그리고 여기도 다른 도시에 비하면 완전히 이렇게 막 발전된 도시일 텐데, 저한테 그냥 늘 시골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시내 나간다 그러면서 좀 우스갯소리로 나 읍내 나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내 중심부 그 쇼핑거리 같은 데 갈 때도 솔직히 막 무슨 뭐 시내 나가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 읍내 가서 좀 일 좀 봐야겠다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도시 생활을 좋아할 뿐더러 저는 자연 경관, 뭐 자연 경치 이런 걸 막 보면서 힐링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빌딩 숲을 보면서
이제 숨통이 트인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24시간 하는 편의점이나 뭐 마트나 이런 게 없으면 좀 불안하고 약간 스타일 그런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오죽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다가 같이 소통할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뜨개 하시는 분들 유튜브 그리고 틀어놓고 이제 뜨개 수다 같은 걸 틀어놓고 그냥 한국 사람이 옆에서 계속 떠드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뜨개 할 때도 계속 듣고 있어요. 손은 바쁘게 뜨개를 하면서 귀는 열려 있는 거죠. 이제 뜨개 수다 하시는 분들 그 수다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활도 너무 단조롭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브이로그를 시작하면 뭔가 내 삶이 한순간 한순간을 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브이로그를 찍어야 하니까. 그러면 내 한순간 한순간의 일상이 좀 더 특별해지지는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그렇게 하게 된 거랍니다. 사실 마음먹은 지는 2년도 넘었어요. 근데 막상 이 편집이 너무 무섭다 보니 제가 기계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편집이 무섭다 보니 이거 시작조차를 아직 못 하겠는 거예요. 막 다른 편집도 혼자 다 하셔가지고 올리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런 거 보면은 막 어떻게 저런 걸 하시지?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생각이 들고 편집이 어려워가지고 시작을 못 하고 있다가 큰맘 먹고 그냥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편집은 좀 경험이 있던 우리 아들이랑 딸이 첫 브이로그는 그렇게 편집을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브이로그는 뜨개로그는 이제 제가 편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도 배워가지고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편집을 조금은 즐길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렸고 근데 아직 뜨개 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올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물론 수다 떠는 장면도 들어가 있지만 이제 제가 본격 각 잡고 이제 수다를 떠는 컨텐츠를 꼭 찍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뜨개 하면서 들으면서 수다 떠는 느낌이 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뜨개 수다는 이 컨텐츠가 처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이 패턴 꽈배기 그 패턴을 보면서 수다를 떨려고 보니까 좀 어렵네요. 이게 코스도 좀 세야 되고 저는 패턴을 웬만하면 외우지 않거든요. 틀리는 게 싫어서 프루시오도 하지 않아요. 프루시오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뜨개를 하면서 프루시오를 안 하는 상태로 어떻게 그냥 우겨서 떠요. 근데 그게 패턴을 안 외워서인 것 같아요. 저 제 자신을 나의 뜨개 실력이 패턴을 외워서 그 도안을 안 보고 뜰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제가 딱 하기 때문에 항상 도안을 정독을 하거든요. 그리고 메모를 해가며 뜨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막 다 풀고 막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했던 거를 또 하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버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도안을 보면서 정확히 이걸 떠야 되니까 수다 떠는 게 좀 힘드네요. 무매를 가져와서 할걸. 제가 뜨개를 시작하고 나서 그나마 좀 여기 프랑스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실이에요. 왜냐면 한국은 그 자체 제작하시는 콘사 업체들도 많고 그렇기도 하고 수입하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지만 확실히 비싸더라고요. 그 배송비가 붙고 그 수입하시는 분들도 이제 마진을 남겨야 하니까 확실히 수입실이 비싸지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가격을 보니. 근데 여기는 그래도 유럽실이 유명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구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고 그리고 유럽 내에서는 거의 다 뭐 몇 유로 이상을 사면
무료 배송을 해주고 이런 그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각종 실업체들이. 그래서 실을 사기가 좀 수월해요. 한국에 비해서는. 좋은 실을, 좋은 볼실을 사는 게 좀 유리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 바느리아기에 입점되어 있는 필다 실 같은 경우도 프랑스 실 업체인데, 그 필다는 실을 세일을 하게 되면 실이 정말 싸거든요. 어쩔 때는 정말 떠리셀 같은 거 하면 한 볼에 1유로 정도밖에 안 해요. 그게 어떤 혼용률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세일의 할인 폭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저는 실 사기가 너무 수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장점이 되었죠. 여기 사는. 그걸로 나름 저는 뜨개인으로서는 여기 삶을 좀 위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뜨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고로도 저는 뜨개실을 많이 사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브랜드 있는 뜨개실들을 이렇게 중고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중고 그 마켓 시장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을 좀 많이 사가지고 내가 그동안 안 써봤던 실 아니면은 배송비가 비싸가지고 그 주문을 안 했던 브랜드 실 같은 경우도 중고로 사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놓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실이 이제 많다는 게 함정이죠. 그거를 다 소진하는 게 제 목표긴 한데 언제 다 소진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 정말 성실하게 뜨개를 하거든요. 정말 틈날 때마다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뜨개는, 대바늘 뜨개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없이 많은 도안을 사고 수없이 많은 실을 사서 쟁여놔도 빨리빨리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바심도 나고 어쩔 때는 막 손이 한 10개 있었으면 좋겠고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뜨고 있답니다. 웬만하면 이제 중복되는 실은 안 사려고 하고, 그리고 그 같은 혼용률의 실은 쟁여놓지 않으려고 하고, 저는 일단 화장품도 그렇고 실도 그렇고 최대한 많은 브랜드를 써보자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좋은 게 마음에 드는 게 생기면 이제 그때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써보자. 그리고 일단 내 경험치를 좀 많이 늘려보자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겹치는 브랜드나 색이나 그 성분이나 이런 거는 피해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저와의 타협점이죠. 그렇게 해서 뜨고 있고, 그리고 한 번에 그 문어발을 좀 많이 만들어요. 제가 좀 쉽게 질리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문어발을 해놓으면 그 한꺼번에 F5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그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어발을 좀 많이 해놓고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꺼번에 F5를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제가 이제 중간 과정 찍는 게 좀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 집중하고 있느라고 막 이렇게 막 내가 여기까지 떴어요. 지금 뭐 몸통 소매 분리했어요. 뭐 이게 안 돼요. 잘. 그 중간 과정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갑자기 F4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막 그동안 중간 과정이 없었다 보니까 막 다들 언제 이걸 다 떴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뜨고 있을 때 이것도 뜨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내 문어발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뜨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문어발 하나 완성하면 캐스트온 2개, 3개 하잖아요. 다들 그죠? 다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다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뜨고, 아무튼 저한테 뜨개는 좀 많이 힐링이 되는 그런 취미 생활이에요. 취미 생활이라고 하기엔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 생활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뭔가는 하고 있다는 그런 성취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무너지기가 좀 쉽거든요. 뭔가 이제 저는 일찍 그 가정을 꾸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저랑 같이 출발했던 친구들은 다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다들 작가로서 성공해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참고로 그 미술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작가로 열심히 세계 각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나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는 가정에 묶여 있다 보니까 좀 약간 그 시간이 멈춘 듯하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뭔가 내가 창조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도태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뭘 막 배우고 그랬어요. 뜨개질도 대바늘도 그렇긴 하지만 코바늘, 그 밖에 뭐 자수, 그 다음에 라탄 공예, 또 뭐 있지? 펠트 공예, 그리고 옷 제도화해서 옷도 만들고 그런 거를 막 하다 보니까 성취감이 들고 뭔가 이제 그게 배우는 게 많아지면서 내가 뭔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그래도 뭔가는 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이 하나도 없는 그런 취미 활동일지언정 뭔가 나중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혼자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준비가 된 자만이 언제든지 뭐라도 내지 않을까요? 그쵸? 준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허송세월 보내느니 뭐라도 배우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사회활동 할 생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향후 몇 년 후에 한국으로 아예 이제 갈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국에 갔을 경우에는 제가 수익을 창출할 만한 뭔가 일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다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고 손이 2개밖에 없어서 그걸 다 못하는 게 좀 안타깝죠. 분명 저같이 이렇게 뭔가를 배우면서 움츠리고 계시면서 이제 나중에 발돋움할 걸 기약을 하면 이제 움츠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인생은 길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린 아직 젊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경력 단절되신 분들도 꼭 그럴 때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뜨개를 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과 저는 이제 친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랜선으로. 전 사실 제 유튜브 조회수가 늘고 막 그 구독자 수가 늘고 당연히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 약간 양보다 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결혼식 할 때도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꼭 나를 축하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친구들만 불렀어요. 정말 소규모로. 그런 스타일이라
제 인친분들 중에서도 제가 유튜브를 했다고 알리고 찾아와서 봐주신 분들이 몇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뭔가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뭐 나랑 일면식도 없는데 와서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시고 뭔가 이렇게 정성을 보여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꼭 그런 분들한테는 보답을 하고 싶어요. 전 의리녀거든요. 알아주는 의리녀랍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잡다구리님 너무 감사했어요. 응원 댓글도 막 남겨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잠깐 포도 좀 먹을게요. 여러분 갑자기 옷이 바뀌어서 놀라셨죠? 저는 다른 날입니다. 이건 오늘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 살면서 화가 나는 일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열이 받아서 진짜 땀이 나더라고. 이 추운 날, 이 추운 겨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제가 오늘 시내 나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읍내 시내를 나갔는데 세상에 여기는 장바구니를 많이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장바구니 바퀴 달린 거. 손수레, 자기 개인 손수레를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저도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장 볼 때 그것만큼 편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내에 나가가지고 모노프리라고 각종 잡다한 모든 걸 다 파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지하 1층에는 식품관이 있고 1층, 2층, 3층은 다 뭐 여성 옷,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류도 있고 뭐 화장품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고 정말 다 팔아요. 그런 큰 브랜드의 쇼핑몰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 지하에 제가 주차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시내를 나가면 이제 뭐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 거기가 정말 중심지에 있고 제가 생활 반경이 거기가 이제 제일 편하거든요. 아무튼 거기다 이제 주차를 하고 손수레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저는 쇼핑몰에 볼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 슈퍼마켓에 가서 한국 과자를 사와야 되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수레를 끌고 나가서 한국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손수레 가득 과자를 다 담아가지고 장을 보고서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한국 슈퍼마켓에 가면 영수증 달라고 안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다 물어봐요. 영수증 드릴까요? 왜냐면은 그게 다 어차피 다 버려야 되는 거라서 환경에 안 좋으니까 요즘에는 다 이메일로 보내거나 문자로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슈퍼마켓에서는 제가 거의 대부분 영수증을 안 받아오는데, 그래서 티켓이 없었어요. 그 상태로 이제 손수레를 끌고 다시 쇼핑몰 안으로 들어왔죠. 1층에는 이제 여성 의류 층이었고,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 주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긴 좀 아쉬우니까 둘러봤어요.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뭐 살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거든요. 탔는데 이제 저 말고 다른 아저씨도 같이 탔어요. 저는 지하 3층을 눌렀고 그 아저씨는 지하 4층을 눌렀어요. 근데 갑자기 문이 닫히기 직전에 보안 아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층을 누르지 않고 층 버튼이 있는 곳을 등지고 서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를.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은 했어요. 왜 어딜 가려고 저 층을 안 누르고 저러고 그냥 타지?
그러고 있었는데 지하 3층이 딱 되고 제가 이제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수레를 끌고 나가려고 딱 그러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딱 막아서면서 영수증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영수증? 영수증 여기서 산 게 없으니까 영수증 없는데요 했더니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더니만 자기가 이 검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뭐 이거 꽁톨레라고 하거든요. 검사를 해야 됐으니까 빨리 들어오래 다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저를. 근데 또 그 저랑 같이 타고 있던 지하 4층으로 가던 아저씨는 또 내려갖고 또 헤매고 있어. 또 여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 보안 아저씨한테. 그러더니만 없어졌어. 다시 탔는지 뭐 내렸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래서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시 1층으로 같이 올라가재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이 슬슬 받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여기서 뭐 산 것도 없고 계속 여기서 몇 년을 살면서 여기다 주차를 하고 손수레를 가지고 나갔다 들어왔다 한 게 몇 년인데 이런 일은 처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가 차가지고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내가 아랍 사람도 아니고 못 배워먹은 중고딩도 아니고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1층에 딱 내리자마자 나오래요. 그러더니만은 자기 이거 이렇게 왜 띡띡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찍는 거, 계산기 같은 찍는 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자기 동료를 부르더라고요. 그걸 가져와 보래요. 꽁톨레를 해야 되겠으니까 빨리 가져와 보래요. 그래서 막 이거 뒤지는 거, 제 손수레를 뒤지면서 가방도 보여달라 해서 내가 뭐 하는 거냐, 왜 지금 나를 왜 이걸 검사를 하냐 했더니 아니 수레를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내비뒀어요.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니까 내비뒀어요. 진짜 너무 웃긴 게 그 상황에서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띡띡 계산기 가지고 온 동료한테 이 아저씨도 정신이 없어. 아니 이거를 사셨는데 이거를 여기서 안 사고 코리안 슈퍼마켓에서 사셨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사셨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띡띡 기계를 갖고 온 동료가 칸추리콘, 꽃갈콘, 삿도밥 이런 과자 이렇게 꺼내가지고 거기다 이거 띡띡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멍청해도 정도껏 멍청해야지. 한국 떡 뻔히 아니 안 보이나 눈이? 뻔히 거기 이렇게 삿도밥, 칸추리콘 이거 써 있는데 이게 당연히 자기네들 슈퍼마켓에서 산 게 아니란 게 너무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빨간색 기계가 따지고 이게 띠띠 바코드를 찍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팔짱 끼고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하나 보자 니네. 그리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수증을 보여달래요. 그러더니만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갔던 아저씨가 아니 영수증이 없대. 이러면서 이거는 뭐 한국 슈퍼마켓에서 사온 거래.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럼 가셔도 돼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이없게 된 거예요 상황이.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어디서 감히 이것들이 감히 나를? 제가 살면서 이런 검사 이렇게 당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정말 해외에 살면서 인종차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난데 그것도 내 나라도 아니고 아니 한국에서는 뭐 그런 거 검사도 안 할 뿐더러 아니 기껏 다른 데서 사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뻔히 딱 봐도 지네 물건이 아닌 거 뻔히 아는데 읽지도 못할 거면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뭐 영수증을 보여주면 지네들이 알 거야 읽을 수나 있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진짜 정말 오랜만에 뚜껑 열려가지고 막 이 추운 날에 막 땀이 막 나가지고 막 목도리 막 다 집어 던지고 장갑 집어 던지고 막 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열이 받아갖고 차에 딱 타가지고서 나 진짜 이것들이 막 혼자서 막 이랬다니까요.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저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나 그런 걸 가는 거는 원치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다 웃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잖아요. 열받는 것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걸 좀 깨트리는 이 실상을 좀 알리고 싶었어요. 뭐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아니
되게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뭐 되게 좋겠다 뭐 이러는데, 좋은 점도 물론 많아요. 선진국으로서 본받아야 될 점도 많고. 하지만 나를 열받게 하는 포인트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 수백 가지는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오늘 시내 나가서 오늘 주요 콘텐츠는 그거였어요. 제가 열받았던 그 이야기. 도둑으로 몰린 그런 이야기. 그리고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그 뜨개 패키지를 하나 사왔어요. 딱 봐도 너무 핏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뜨개 사계절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바라클라바 패키지를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어떻게 판매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렇게 두 볼 판매하시거든요. 이 두 볼로 바라클라바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검정색 하나, 핑크색 하나 이렇게 세트로 주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바라클라바를 거기서 하라는 대로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손땀이 느슨한 편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기본 손땀이에요. 느슨하지도 않고 쫀쫀하지도 않고. 근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대충 모양은 나왔거든요. 모양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딱 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실이 모자른 거예요. 너무 모자른 거예요. 이거 마무리도 아니야. 좀 더 해야 돼요. 모양은 나왔는데 여기 끝에 부분, 여기 윗부분, 여기 이마 정수리에서 이마로 내려오는 부분,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제가 바늘 다 빼버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제가 이 핏을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바라클라바 핏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대바늘 10mm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9mm로 뜨던가? 근데 이거랑 똑같은 굵기의 실을 여기서 찾아보자. 그래서 새로 떠보자 하고서 만든 게 이 바라클라바예요. 근데 이거는 써있기로는 이게 필다 실이거든요. 거기 써있기로는 15mm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써있어요. 근데 봐도 실이 굵기가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고 굵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쵸?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 15mm라고는 써있지만 이게 헤어감이 좀 있어서 15mm라고 써있겠거니 하고 이거를 가지고 똑같이 9mm로 뜨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떴어요. 이건 완성을 했어요. 왜냐면 여유있게 제가 볼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이게 너무 커진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에이리언 핏이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서 에일리언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실 색감은 정말 예쁘거든요. 보이실라나? 예쁘죠? 베이지, 아이보리, 하늘색 이렇게 섞여져 있는 실이고 실 자체도 정말 예뻐요. 이렇게 보이시죠? 조직감이 이런 식이고 근데 이 핏을 제가 도저히 못 읽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일을 하면 필다 세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쭉 둘러보다가 자 웬만한 실은 이제 사지 말자 다짐을 했는데 둘러보다가 여기 이게 모헤어예요. 근데 두꺼운 모헤어예요. 제가 봤을 땐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미쉐 뷰시의 고실크 모헤어 그거가 그런 종류 그러니까 그렇게 굵은 모헤어 실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굵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8mm로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일 폭이 큰 요 색상으로 저 원래 또 이런 백 아이보리 좋아하고 얼굴이 또 반사판으로 화사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사와서 이거는 8mm로 작업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세 볼을 사왔고 이게 모자라거나 많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한번 8mm로 떠보면 더 작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를 시작을 할 때 12mm 코바늘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코를 주워서 뜨는 건데, 저는 또 그게 12mm인 줄을 모르고 한국에서 올 때 15mm를 사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굵어요. 이게 보통 굵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해서 그때 12mm가 없었어요. 재고가. 15mm로 샀는데 이거 진짜 너무 굵더라고. 이건 너무 굵고, 그래서 10mm가 있었네요. 10mm가 있고 이거는 8mm. 근데 제가 10mm 있는지 모르고 또 10mm를 사왔네요. 12mm를 사왔어야 되는데 이거 가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꿔야 되겠네요. 몰랐네 또. 아무튼 그렇게 쇼핑을 마치고 그런 열받는 일이 있었답니다. 왠지 이거 이르고 싶었어요.
세보.